네, 이 리스크들을 알아보면서 관심 종목들도 살펴봐야 되겠죠?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는 관광내에서 파라다이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호텔 신라가 실적 발표와 함께 큰 폭으로 뛰었는데요. 파라다이스도 관심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네, 어제 호텔 신라에 이어서 오늘도 다시 한번 리오프닝 그 안에서도 관광 관련된 외인 카지노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가장 베타가 높은 종목이죠. 어제 호텔 신라 관련된 이런 면세점 관련된 이런 비즈니스와 더불어서 외인들이 방문을 하게 되었을 때 가장 그동안의 피해가 가장 컸었던 외인 카지노 업종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큰 폭의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파라다이스 가져나온 이유는 심플합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이 1분기 여행 수요가 급증을 했다. 이에 따른 호실적과 함께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5%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최근에 턴어라운드가 나타나고 있는 파라다이스 또한 어제 호텔 신라와 바통을 이어받아서 다시 한번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을 매기가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베타가 높은 종목으로서 파라다이스 가져나와 봤습니다. 관련주로 이제 롯데 관광개발이나 마찬가지 외인 카지노인 GKR 같은 이러한 종목들도 마찬가지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과는 이런 그 외교적인 갈등 문제 속에서 최근 급락했었던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의 업턴이 나타나게 될 수 있을지가 오늘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이러한 분위기는 좀 더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절 연휴죠. 중국에서는 이틀간 1억 1천만 명 넘는 보복 여행에 나섰고 이건 코로나 때의 2배가 넘는 이런 수치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된다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3월 말부터 중국발 이런 전기선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인프라가 속속들이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 내한 관광객도 1분기에 171만 명 기록을 하면서 지난 4분기 대비 QOQ로 한 16% 정도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러한 바통이 1분기여서 2분기도 좀 더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2019년 1분기 대비해서 이번 1분기 수치는 한 50% 정도 이렇게 회복한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피해가 컸었던 그리고 최근에 중국 간의 이런 갈등 속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었던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하는 측면에서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파라다이스 준비해봤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엔터주들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그 가운데 하이브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하이브도 최근에 추세가 아주 좋습니다. 어제 52주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었는데 문제는 지금 너무 많이 온 것이 아닌가, 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여부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사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이제 어제 하이브가 실적을 좀 발표했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525억이 나왔습니다. 컨센서스가 467억이니까 컨센서스를 이제 소폭 상회한 건데 사실 이제 하이브와 기타 이제 우리나라 엔터주들의 흐름들이 약간 심상치 않다라는 느낌이 좀 나옵니다. 특히 지금 말씀드린 이제 실적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 상회 여부보다는 지금 이제 4월 달에 세븐틴이라는 그룹이 이제 미니 10집이 나왔는데 초동 판매량을 그러니까 앨범 판매량이 455만 장이 팔렸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수치라고 표현이 되냐면 BTS가 2020년도에 330만 장을 팔았거든요. 그거를 이제 가뿐히 넘어서는 그 흐름들이고, 그리고 이제 어제 그 르세라핌, 그러니까 하이브의 이제 그 걸그룹 중에 하나인 르세라핌이 앨범 그 출시 하루 만에 100만 장을 넘겼습니다. 대단한 거죠? 이게 엄청난 건데 이전에 기록이 이제 블랙핑크가 하루 만에 이제 최대 판매한 게 100만 장을 한번 넘긴 적이 있는데 요 기록을 깬 겁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 하이브의 이제 세븐틴이 이제 사상 최대 판매량, 초동 판매량을 좀 냈을 때 선 주문 추이가 이게 빨간 선이 2022년에 낸 앨범의 선 주문 양이고요. 그 부분들을 뭐 한 거의 2배에서 3배 정도 상회하는 선주문이 지금 들어왔었고, 요게 이제 최대 판매량으로 좀 이어졌다는 건데,
요 흐름들로 봐서는 단순히 이 BTS의 어떤 그 군 입대로 인한 이제 공백을 사실 모두가 이제 메꾸지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았는데 저 또한 그랬고, 근데 생각보다 지금 하이브 내에서 뭐 르세라핌이나 세븐틴 그리고 뉴진스까지 있죠. 그래서 다양한 지금 라인업들이 지금 다 대박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이브가 PR이 50배거든요. 50배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오히려 더 빨리 올라갈 수 있겠다. 그냥 실적이 올라가면 어쨌든 PR은 떨어지니까 그런 환경에 좀 놓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기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도 리레이팅 요소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BTS 완전체가 없어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이 밖에 그룹들이 퍼포먼스를 아주 크게 내주고 있다. 요즘에는 앨범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팔리니까 이렇게 많이 팔리고 또 요즘 팬들은 한 장만 안 산다고 하더라고요. 뭐 한 번 살 때 10개씩 사는 이런 팬덤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재평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하이브뿐만 아니라 지금 기타 엔터주들도 다 같이 봐야 되는 게 지금 그룹들마다 다 지금 대박이 나고 있는 게 이게 심상치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단순하게 중국에서 대박 나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대박 나는 게 아닙니다. 글로벌하게 지금 국가가 제가 뉴스를 검색하면 뭐 칠레 이런 데서도 이렇게 다 이제 판매량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글로벌 팬덤이 이제 케이팝 이 이제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실질적인 숫자로 그런 이제 구간에 좀 돌입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한번 계속적으로 체크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계속해서 세계에서 또 맹위를 떨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엔터주들 선전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알아봅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디스플레이 내에서 이녹스 첨단 소재를 준비를 했습니다. 뉴스가 나왔었죠. 종속회사 이녹스 리튬의 주식 401억 원의 추가 취득을 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갭 상승 출발한 이후에 이에 따른 상승세를 지켜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시간의 단일가 주요 종목들을 봤더니 리튬이나 니켈 그리고 이런 광물 관련된 주요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간단하게 종목명을 언급을 드리면 SI 리소스, 이녹스 첨단 소재, STX 이러한 종목들이 각각 유연탄, 니켈 그리고 인도네시아 니켈광 관련되어 가지고 모두 다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이었었고요.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태경산업 이러한 주요 종목들이 마찬가지로 이런 비철금속, 니켈 관련해 가지고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녹스 첨단 소재, 최근에 이녹스 그룹이 TRS 그러니까 기존의 실리콘 파우더를 하고 있는 기업을 이녹스 에코엠으로 사명을 변경을 했죠. 그러면서 2차 전지 수직 계열화에 대한 이런 포부를 밝혔고 추가적으로 어제 아이윈이죠. 아이윈을 인수를 통해 가지고 이녹스 리튬으로 사명을 변경을 하면서 이에 따른 주가 취득 소식 자체를 알려왔습니다. 100% 지분을 401억에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신사업 관련된 IR을 개최를 하겠다, 시장과 소통을 하겠다, 관련된 포부를 밝힌 만큼 저도 개인적으로 이와 관련된 종목에 대한 흐름 계속 관심 가지고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에 따른 기대감이 좀 표출이 되면서 이에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바로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관련된 이녹스 첨단 소재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녹스나 그리고 알톤 스포츠 같이 이런 이녹스 계열사들의 주가 흐름도 같이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당장은 이녹스 첨단 소재, 최근에 LG 디스플레이 실적에서도 보았듯이 고객사 재고 조정의 여파로 인한 실적 자체는 부진할 수 있지만 최근 에코프로 그룹이 보여주었듯이 최근 이런 상장사들도 2차 전지 수직 계열화를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이녹스 그룹이 이에 관련된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구나 정도로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녹스 첨단 소재 갭 상승 출발한 이후에 장 시작 이후 어떤 식으로 주가 향방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SI 리소스, STX를 비롯한 관련된 니켈 관련된 유연탄 관련된 주요 종목들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면서 이와 관련된 주요 종목들이 모두 다 2차 전지 소재 쪽과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와 관련된 그 투심까지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본업단에서도 지금 사실 본업이 가장 어두운 국면일 텐데 앞으로의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녹스 리튬 지분을 100% 보유하게 됨으로써 리튬과 관련된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으로 이 종목 역시 재평가가 가능하다라고 보세요? 네, 최근에 그러한 모습이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 장세 속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드린 거고요. 네. 뭐 SI 리소스, STX, 레이크 머티리얼즈, 최근에 뭐 EV 첨단 소재, 태경산업, 사실 우리가 시장에서 주요 종목이라고 보기 어려운 개별적인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잖아요. 공통점은 뭐다? 니켈 관련된, 리튬 관련된,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쪽이고, 니켈이나 리튬은 모두 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연결이 된다는 측면에서 상장사들의 관심이 과거에는 우리가 CB 조달을 통해서 바이오 쪽에 다 신사업을 추진을 하겠다 이러한 모습이었다면, 최근에 관련된 기업들이 모두 다 2차 전지 쪽으로 뭐 수직 계열화를 시키겠다 네. 이러한 모습이잖아요. 차이점 뭐냐면 바이오 관련돼서는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어느 정도 꿈을 쫓아가는 모습이었다면 2차 전지는 에코프로 그룹이 확실한 실적으로 보여주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점은 있고, 다만 최근에 시장의 주도 섹터가 2차 전지다 하는 부분 자체를 다시 한번 개별적인 종목 장세 속에서 나타나고 있구나 하는 측면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봅니다. 어제 크게 올랐던 것이 임플란트와 관련해서 덴티움이 되겠습니다. 8%대 오름세를 보였고요. 덴티움은 주가가 재평가가 확실하게 됐죠. 사실 작년 한 1년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주가가 5만 원, 6만 원 선에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덧 15만 원 중반대까지 올라오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고점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 외국인의 순매수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추가 레벨업을 예상하시나요? 네, 덴티움 같은 경우는 지금 스트라우만이 PER 기준으로 40배 정도 네.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제 리레이팅은 뭐 시작이 된 것 같고, 어디까지 리레이팅이 될 것인가가 이제 문제인데,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가 거의 PER 기준으로 한 20배 중반 정도에서 지금 공개 매수가 들어갔고 상장 폐지가 좀 될 예정인데, 네. 그 단계까지는 충분히 이제 리레이팅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어떻게 보면 이제 상장 폐지가 되면 덴티움밖에 이제 우리나라는 상위 업체들은 중국에서 이제 점유율 상위 업체들 중에서는 덴티움밖에 이제 투자할 곳이 없기 때문에 매력적인데, 특히나 이제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거는 지금 이제 4월이 지나가 이제 5월 달에 접어들면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거고, 이제 2분기를 향해서 갈 건데, 임플란트 업체들은 2분기부터 상당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제 중국의 국가 주도형 이제 볼륨 매스로 이제 그 임플란트를 구매하는 VBP 프로그램이 이제 시행이 되는데, 이제 1차년도 VBP 점유율이 표를 통해서 보면 이제 국산 업체들 점유율이 57% 정도, 거의 절반 가량을 우리나라 임플란트로 조달을 좀 하겠다는 부분들이 이미 발표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주가 5월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에 이제 주가가 조금씩 움직여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조정을 받아주면 좋겠지만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업종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글로벌사의 PER이 40배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는 20배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덴티움의 지금 PER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 네, 건가요? 지금 덴티움이 올해 지금 시가총액이 1조 7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올해 컨센서스가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으로 한 1,000억 정도 되니까 17배 수준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스템 임플란트가 25배 가량해서 지금 평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매수를 좀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조정 시에 매수를 좀 하는 전략을 좀 짜 나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임플란트 이제 국공립 쪽의 VBP는 이제 초입 시장이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 좀 열린다라고 생각하면 아직까지 주가는 좀 많이 남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덴티스나 뭐 디오 같이 다른 종목들은요? 네, 다른 종목들은 이제 각 업체들마다 이제 그 강점이 있는데, 네. 덴티움은 중국에서 점유율을 30% 이미 이제 거의 2, 3위 업체로 이제 올라온 업체고, 디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상당히 좀 잘 합니다. 그리고 덴티스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쪽에서 선제적으로 좀 많이 올해부터 이제 중국 쪽 확장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은 이제 포커스가 미국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도 디지털 덴티스트리로 다 바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모든 섹터들 안에 종목들이 다 양호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섹터 자체를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어떤 종목이 준비가 돼 있을까요? 게임 내에서 크래프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게임주 지금 상당히 안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도 뭐
격하게는 아니지만 꾸준하게는 바닥을 찍고는 크래프톤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게임즈 안에서 최근에 이제 위메이드가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네. 지난주에 나이트크로우가 구글 애플 앱스토어에서 1위 차지했고, 그리고 주말 사이에 이와 관련된 데이터가 모이면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2위까지도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현 시점 모바일 인덱스를 통해서 점검을 해봤더니 모두 다 나이트크로우가 양대 시장 2위에 매출 순위 2위에 올라와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업단의 실적 개선이 터질 수 있는 이런 게임사들에 대한 관심도와 더불어서 실적 이 부분이 지금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죠. 어제 관련된 게임사들 하나하나 다 점검을 해봤어요. NC소프트를 비롯해서 주요 이제 뭐 펄어비스라든지 넷마블, 위메이드 그리고 네오이즈 이런 종목들 쭉 점검을 해봤더니 게임사 안에서도 지금 흐름이 살아있는, 그러니까 최근에 분위기가 좋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 보니까 딱 두 종목이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 종목은 지금 말씀드린 크래프톤이고, 두 번째 종목은 이런 네오이즈, 이러한 종목이 최근 박스권 상단을 뚫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게임주 탑픽은 크래프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게임주 올해의 이런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딱 한 단어로 각계전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도 섹터도 아니고, 그리고 최근에 실적으로 두드러질 수도 없는 상황에서 각사가 이런 신작을 출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이 계속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러한 가운데 소리 소문 없이 계속해서 신고가 부분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게임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크래프톤인데요. 크래프톤이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2,127억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전 분기 대비해서 대략 한 55% 이상 추가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배틀그라운드 안정적인 수익성, 이 부분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중국발 배틀그라운드죠. 중국발 배틀그라운드 화평 정행도 꾸준하게 지금 현재 성과를 얻으면서 로열티를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 서비스 배급 모바일 인도 버전이 다시 한번 이제 재개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 자체도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좀 더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작으로서는 이제 언노운 월즈, 작년에 북미 게임 개발사죠. 이쪽 인수한 이후에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게임 출시, 실질적으로는 내년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올해부터 이런 게임 개발 출시 이런 부분이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서 차별화될 수 있는 게임사 딱 하나만 고르라면 크래프톤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크래프톤이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2,127억 정도 영업이익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데, 작년 4분기 실적을 복기를 해보게 되면 크래프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어닝 쇼크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러한 부분 생각을 하면 2분기 연속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나 실적 추정치에 부합하게 될 경우에 확실하게 이제 숫자로서 차별화될 수 있는 게임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경동나비엔을 준비를 했습니다. 4월 말에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서프라이즈 수준이었는데 매출의 한 70%가 해외 매출이라고 합니다. 수출 제품의 가격을 인상한 것이, 그리고 재반 여건의 긍정적인 변화가 상당히 어닝 서프라이즈에 기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좀 달라진 건가요? 네, 그 경동나비의 실적 보고 상당히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왜냐하면 작년에 598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었는데 올해 1분기만 지금 380억을 냈습니다. 그만큼 이제 거의 뭐 연간 영업이익의 70%를 한 개 분기만에 이제 해버린 건데, 이런 현상이 갑자기 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아까 말씀해주신 이제 판가 인상 부분과 더불어서 물류비가 작년과 올해가 거의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70%까지 빠져서 이 약간 이제 뭐 가전제품이라던가 보일러라던가 이런 거는 이제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물류비가 상당히 좀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급격하게 빠지면서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표를 한번 보시면 네. 작년에 고점이 거의 한 4,500 정도의 구간이었는데 지금 어제 기준으로 한 999 정도 되니까 거의 뭐 반토막 이상입니다. 75% 이상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럼 단순하게 보면 작년에 물류비 100억 들어간 회사는 올해 25억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네. 그게 그대로 영업이익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효과가 경동나비엔으로 왔고, 그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물류비가 기존에 좀 많이 드는 업체들을 골라야 되는데, 경동나비엔뿐만 아니라
대형주 중에서는 LG전자가 그렇습니다. LG전자가 가전 쪽에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용 유리를 하는 KCC 글라스 같은 경우도 이게 유리가 이제 그 무게가 크고 이제 그 부피가 크기 때문에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업체들 올해 실적을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동 나비엔뿐만 아니라 이렇게 실적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는 업체들 체크를 좀 해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으셨네요. 물류비 감소로 또 실적이 좋아질 만한 기업들까지 찾아주셨습니다.